자, 이제 타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포물선 다음에 타원인데, 타원도 뭐, 꽤나 쉽습니다. 뭐 계속 얘기하지만 타원이나, 뭐, 포물선이나, 나중에 배울 쌍곡선이나, 전부 다 2차 곡선은 정의만 중요해요. 정의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완벽하게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타원이라는 녀석을 한번 봅시다. 타원이라는 녀석이 무엇이냐? 타원이라는 녀석은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그 점을 우리가 보통 초점이라고 부르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체를 우리는 타원이라고 부른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타원의 정의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우리는 타원의 정의만 갖고 모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여기 한번 잡아보자. 여기 두 점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우리가 타원이라는 녀석을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파란색처럼 이렇게 누워있는 녀석이 있고요. 빨간색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타원이 있다. 자, 누워있는 타원과 세워져 있는 타원의 차이점은 초점이 하나는 X축 위에 있고요. 두 점이요. 그 다음에 세워져 있는 빨간색 녀석은 초점이 Y축에 있다. 두 점이 Y축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리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에서부터 여기 초점이 있잖아요. 여기 초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쭉 그은 거리랑 다시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은 거리 합이 항상 일정하더라.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그었다면은 이 점에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쭉 그은 거리가 항상 일정하더라는 거예요. 거리 합이 일정하다는 거죠. 거리 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그다음 뭐 이쪽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 거랑 저기 멀리 있는 것까지 쭉 갔을 때 거리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타원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타원에 대해서 이제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타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용어. 첫 번째 이렇게 한 점이 주어지고 또 다른 한 점이 주어진다면 이 두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불러요. 초점. 그래서 초점은 보통 우리가 하나는 F라고 두고 하나는 뭐 F-라고 둡니다. 초점은 포커스라 두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녀석이 용어가 있는데 타원에서 이렇게 누워져 있을 때 길게 뻗어져 있는 녀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게 뻗어져 있는 녀석. 이 길게 뻗어진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어진 이 녀석을 우리가 장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물론 장축이 세워진 녀석일 때는 이게 장축이 되겠죠. 길게 뻗어진 축을 우리는 장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짧은 거를 우리가 단축이라고 부른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단축이라고 불러요. 자, 됐나요?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지? 이 부분은 다시 이 빨간색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길다 그래서 장축이라고 불러요. 물론 너도 장축이 될 거야. 그 다음에 파란 녀석, 이 파란 녀석은 우리가 단축이라고 부른다. 됐나요? 짧은 거를 우리가 단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장축과 단축이 만난 이 지점을 우리가 타원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타원의 중심. 이 부분을 우리가 타원의 중심이라고 부른다. 됐나요? 자,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초점이라고 부르고, 여기 점이 이렇게 잡히면 초점이라고 부르고, 이 녀석 긴 거를 우리가 장축, 짧은 거를 단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장축과 단축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타원의 중심이라고 부른다. 됐죠? 여기까지 용어는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핵심이 뭐냐면, 여기 점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기 점이 하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점이 하나 만약에 있다 칩시다. 여기 점이 하나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뭐지? 타원이라는 녀석은 두 점에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다 했으니까, 요 거리랑 같아야겠죠. 그럼 만약에 점이 여기 있다면 생각해요. 점이 여기 있으면. 자, 점이 여기 있어. 점이 여기 있다. 점이 여기. 됐나요? 점이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뭐 F라고 여기를 F-를 한다면 F에서부터 요점을 우리가 편의상 A라 불러볼까요? F에서 A까지 거리랑 F-에서 A까지의 거리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 F에서 A까지의 길을 우리가 빨간색 길이잖아요. 빨간색 길을 내가 편의상 A라고 불러볼게요. 그 다음에 F-에서부터 A까지 거리가 우리가 만약에 B라고 불러볼게요. B라는 녀석은 초록색 더하기 빨간색이고 F에서 A까지의 길이는 빨간색이잖아요. 써볼게요. F에서 A까지의 선분의 길이는 결국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 또 다른 한 초점에서 한 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는
A 플러스 B가 될 거야. A 플러스 B. 요게 B라고. 잘못 썼다. 아, 나 잘못 썼네. 다시, 미안합니다. 요걸 우리가 B라 한다면, 요 녹색 길이를 B라 한다면, F'에서 A까지는 A 플러스 B야. 그러면, 거리 합이 일정하다는 이 두 녀석의 합이 일정하다는 소리잖아. 그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2A 플러스 B가 되겠죠? 근데 2A가 뭐야? 빨간색 길이니까. 요게 2A잖아.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2A 플러스 B라는 녀석은 A 더하기 이 B라는 녀석은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그렇지. 잘 생각했네. 2A 플러스 B라는 결국 이 길이와 같은 거야. 이 길이가. 그지? 이 길이 우리 뭐라 그러지? 잘 안 보인다고? 한 번 더. 이 길이 뭐라 그런다고? 이 길이? 그렇죠. 장축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입니다.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이거.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야.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다. 거리의 합은 항상 장축의 길이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과정. 이건 이제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를 우리가 타원을 크게 이제 종류를 식을 공부할 건데, 이 식이 우리가 표준형이라는 녀석이야. 표준형. 그러니까 모든 녀석은 우리는 표준형으로 공부한다. 근데 도대체 표준형이 무엇이냐면, 표준형은 초점이 X축이나 또는 Y축 위에 무조건 있고요. 타원의 중심이 무조건 원점에 있는 거야. 0,0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표준형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다시. 표준형은 이렇게 생김을 공부해야 돼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김을 보여줘야 돼요. 좀 해봅니다. 지금부터. 자,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다. 이 점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 초점. 또 다르게 말하면 다른 두 점이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좌표 한번 잡아봅시다. 좌표. 자, 얼마일까요? 대충 여기 2 한번 잡아보고요. 여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초점 좌표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F는 2,0인 거고 또 다른 F-는 얼마야? 마이너스 2,0으로 잡은 거야. 그럼 중심은 당연히 0,0에 있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럴 때 거리 합을 얼마나 할까? 거리 합을 5로 할까요? 거리 합을 6이라 하자. 거리 합은 6인 어떤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이 두 점 2,-1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이 항상 6으로 일정한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그랬어요. 그럼 여기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타원의 방정식이니까 x, y라고 둘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진 거리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진 거리가 항상 합이 얼마라고? 6이다. 이걸 이용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이게 첫 번째 점이니까 F라고 하고요. 여기를 F 다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뭐니까? 첫 번째, PF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PF의 길이. PF의 길이 어떻게 구하겠어? X-2 전체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PF-의 길이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PF-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X 플러스 2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설마 이거 모르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거리를 찍 구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녀석의 거리의 합이 얼마라고? 항상 6이다. 될 거야. 자, 이거를 풀어 나갈 겁니다, 이제. 자,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은 처음이니까. 루트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고? 6이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플러스를 저 건너편으로 보낼 거예요. 한쪽을 넘겨버릴 겁니다. 반대편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그렇지.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양변을 제곱해요. 양변 제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의 제곱은 얘 제곱하니까 얼마 나오지? 36 플러스 뒤에 거 제곱부터 먼저 할게요. 제곱하니까 루트 사라지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2 루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나오겠지. 근데 가만히 보시면 왼쪽에 오른쪽에 x제곱 지워질 거고, 그죠? 그냥 플러스 4 지워질 거고 y제곱 지워집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정리되네요.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6은 마이너스 12 루트 알고 계시죠? 누군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된다. 자, 위에 감 지워버릴까요? 이거 싹 지우고
자기가 꼭 한번 해봐야 돼, 이거는. 이거는 최소 몇 번 해봐야 된다? 3번 정도씩을 숫자를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고 직접 해보셔야 돼요. 한 번은 중심이 X축 위에,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거, 한 번은 Y축 위에 있는 거, 그것도 마음대로 해보셔야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다시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4로 약분해버리죠. 4로 약분하면 얘는 2가 되고, 4로 약분하면 얘는 4, 9, 36, 4로 약분하면 얘는 4, 3은 11. 됐지? 3. 이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제곱해요.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하니까 4x 제곱이 되고, 플러스 18, 36이네요. 36x 플러스 81은, 제곱하니까 3제곱하니까 9 되겠죠? 그리고 제곱을 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냐? 플러스겠지?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되겠죠? 자, 밑에 거 지우고 자기가 해봐야 돼. 부탁이요. 자, 여기 있는 9x제곱이고 여기는 4x제곱이니까 넘어오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5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4, 9, 36, 4, 9, 36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개하니까 플러스 9y제곱이 되고 여기는 4, 9, 36이잖아. 36인데 36을 넘겨서 빼버려요. 그럼 81에서 36을 빼니까 얼마가 나오겠어요? 5 나오고 얘는 7 되니까 45가 나오나요? 얘는 45가 나와. 자, 양변을 45로 나누면은 얘는 9분의 x제곱 플러스 5분의 y제곱은 1이 되죠. 항상 타원을 정리하면 우리가 공부할 주제 핵심은 타원을 정리하면 항상 여기 1이 되게 정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상수항이 1이 되게 할 수 있고 반드시 무슨 꼴로 된다고? 다음과 같이 분수꼴로 될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면은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계수도 양수이고 y제곱 앞에 붙어있는 부호도 양수인 부호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됐나요? 자, 몇 번 해보라고? 3번 해보죠. 3번 하는데 한 번은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거, 한 번은 y축 위에 있는 거로 직접 해보자. 한 번은 x축 위에 있는 점, y축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자. 됐나요? 됐나? 자, 우리 여기 밑에다가 정보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싹 다 지울 겁니다. 잘 보세요. 정보 정리할 테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초점을 지금 우리가 각각 어떻게 뒀냐면요. 하나는 2,0이라 두고 하나는 마이너스 2,0을 뒀어요. 그리고 거리의 합을 6이라 뒀지. 그랬더니 식을 정리하니까 얘가 나왔어. 어떻게? 9분의 x제곱 플러스 5분의 y제곱은 1이 되게 정리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분명히. 자, 분명히 똑같은 문제 갖고 푼 거야, 우리 분명히. 그죠? 우리 분명히 똑같은 문제 갖고 풀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느냐. 되게 중요한 거야. 자, 3번 하고 와야 돼. 자, 3번 하세요. 3번 설명하고 내 말 들어야 되나? 3번 정도 하고 식을 이렇게 다시 나랑 똑같이 이렇게 자기가 적은 숫자와 그 식을 유도한 거를 정리해 두고 보자. 됐지? 했지? 자, 했다. 했다. 했다? 했다. 간다. 자, 잘 보세요. 우리는 결국 이 식에서 무엇을 알아내야겠어요? 초점을 잡을 수 있어야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거리의 합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 그지? 이해되시겠어요? 거리 합이 얼마인지도 알아내야 되고 초점도 얼마인지 알아내야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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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보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려운 얘기인지 아닌지. 자, 한번 해본다? 너 여기 2였잖아, 그지? 여기 마이너스 2였어. 근데 거리 합이 얼마야? 6이야. 그럼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4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여야지 거리의 합이 6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돼야지? 아하, 얼마? 그렇지, 1이지. 얘가 3이 돼야지. 그래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5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이니까 총합은 6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됐나요?
됐지? 맞나? 그지? 이 3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3이야. 뭐야? 여기 있는 3이야. 9는 사실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a제곱이라는 녀석, 이 녀석은 요 값을 말하는 거야. a제곱은 a의 제곱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되시겠네요? 이해하시겠나? 모르겠다고? 알 텐데. 됐네? 됐네?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생각 이 b제곱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이 b제곱은. 이 b제곱은 사실 요 값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거 얼마일까요? b제곱이 지금 5잖아. 이게 얼마겠어? 그렇지. 루트 5가 나오는 거야. 나는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니까 요 값이 결국 b가 됨을 이해해야 돼요. 항상 b가 짧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누워있으니까 x값이 큰 겁니다. 자, 누워있는 이런 타원은 누워있는 타원은 항상 세워지는 타원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워진 타원. 누워진 타원과 세워진 타원을 비교를 해보면은 누워져 있는 타원은 x제곱의 계수가 다른 말로는 a제곱이 밑에 있는 분모값이 말이야. 그 a값이 x제곱 밑에 있는 분모값이 y제곱 밑에 있는 분모값이라자. 계수는 아니니까 이 b제곱보다 커야지 이렇게 누워있어요. 반대로 되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세 가지 해봤죠? 세 가지 해보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이 부분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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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해봤지? 해본 거야. 그지? 분명히 해봤다. 그래서 우리가 a제곱과 b제곱, x계수랑 x제곱 밑에 있는 분모와 y제곱에 있는 분모가 결국 그 식에서 어떤 의미를 한다고? 축의 값을 담당하는 거야. 여기까지. 자, 축의 값을 담당하면 이제 갑자기 딱 뭔가 하이라이트가 딱 들어오는 거 뭐 있어? 그렇지. 여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이게 장축인데 장축의 길이가 뭐랑 같다고? 장축의 길이는 우리 위에서 배웠잖아. 거리의 합과 같다.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진짜 6 맞나요? 진짜 6 맞네. 그지? 진짜 6 맞지? 맞네? 진짜 6 맞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렇다면, 거리의 합이 6이란 걸 장축의 길이가 6이니까 거리의 합이 6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이 초점 좌표를 이 식에서도 끄집어내야 되잖아? 그지? 그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은 거. 여기서부터 쭉 그은 거. 거리 합이 얼마야 돼? 똑같이 6이었겠지. 근데 어차피 얘는 지금 똑같은 변의 길이를 갖고 있잖아. 그죠? 똑같은 변의 길이를 갖고 있으니까 이 길이 하나의 길이가 얼마겠어요? 당연히 3이지. 이 3의 의미는 결국 A가 될 것이고요. 자, 요 길이는 뭐가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표시 한번 해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쭉, 아이고야,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쫙 그으면 뭐가 될까요? 요거는, 그렇지. 요 길이는 B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A고 B니까 우리가 초점의 길이를 우리가 아름답게 표현하면 우리가 한번 C라고 한번 해볼게. C라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내가 초점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됐나요?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길이가 우리가 지금 C란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 A제곱이죠. 가장 긴 변 제곱에서 B제곱을 뺀 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뭐가 나오는 거야? C가 나오는 거죠. 그지? 근데 A제곱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B제곱은 뭐야? 여기 있지. 이게 뭐야? A제곱 지금 누워 계시죠? 누워 있으니까 당연히 누가 더 커요? X값이 더 크겠지? 큰 거. 분모에서 큰 것에서 작은 걸 뺀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에 뭘 구한 거야? 차를 구한 거지. 분모에서 차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뭘 씌우면? 루트를 씌우면 뭐가 나온다고? C값이 나온다. C값이 뭔데? 초점 좌표가 나온다. 맞나? 얼마야? 분모 9. 그 다음에 분모 얼마? 5. 뺀 거에 루트 씌우면 얼마 나오는데? 루트 4. 루트 4 얼마인데? 2죠? 그래. 초점 좌표 2잖아. 확인해보자. 다시 얘기하지만 내 거 설명 듣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까 내가 3번 해보란 걸 해보면서 내 말과 여러분이 쓴 거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됐나요? 있습니까? 충분히 고민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다음 페이지는 문제 풀이 할 거니까. 자, 고민했죠? 자, 생각하고, 응? 응? 모르겠다고? 알겠지? 자, 이거 알겠지? 자, 그래 넘어왔어.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2,0과 마이너스 2,0에서부터 거리의 합이 6인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미 우리한테 힌트를 주건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면 초점이 어디에 있어? X축 위에 있어. 그러니까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이 녀석은 분명히 어떻게 생겨먹었다고? 이렇게 누워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누워있는 녀석일 거예요. 보나마나. 이렇게 누워있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봅시다. 이제 그림 안 그리고 바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어요? 그렇지. 거리의 합이 6이다 라는 사실이죠. 거리의 합이 6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이 녀석은 중심좌표가 0,02로 생겼으니까 아마도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식꼴로 생겼을 거예요. 우리는 a값과 b값을 알아야 되는데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거리의 합이 6이면 뭐도 거리의 합이 6이면 누구도 6이겠어요? 그렇지. 장축의 길이도 6이겠죠. 장축의 길이니까 6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그렇지. 여기가 얼마야? 3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a제곱이 얼마다는 거? 9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럼 선생님 그러면 b제곱은 어떻게 구합니까? 초점 좌표가 2라면서요. 초점 좌표가 2라 그랬어. 초점 좌표 2니까 어떻게 되지? 피타고라스를 생각하면 요 길이가 3인데 요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고 b인데 요 길이가 얼마인데? 2야. 그지? 그러면 9는 b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b제곱은 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b제곱은 5니까 이 자리에 5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좀 전에 내가 푼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사실은. 됐네? 다음 거. 이번에는 문제를 보니까 초점 좌표가 X축이 아니라 Y축에 잡혀 있다. 그죠? X축이 아니라 Y축에 잡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아마도 이렇게 누워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푼 것 같아요. 됐죠? 이 누워있는 녀석에 대해서 푸는데 거리의 합이 8이라 그랬습니다. 거리의 합이 8.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리의 합이 8이라는 녀석이죠. 거리의 합이 8이다. 거리의 합이 8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지? 장축의 길이가 8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장축의 길이가 8이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4, 너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인데 이 b제곱이 지금 초점이 y니까요. y가 더 깁니다. 그죠? 이 b제곱이 얼마란 걸 알 수 있겠어요? 16이란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초점이 이렇게 잡혀 있을 건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말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4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겠어요? 3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이게 4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얼마지? 당연히 3이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인데? 몰라 B야. 이렇게 됩니다. 몰라 A죠. 지금 미안합니다. A. 그러면 얘는 지금 16은 9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A제곱은 7이죠. A제곱은 7이니까 여기다 7을 집어넣으시면 되지. 답을 구하라 그러면은 7분의 X제곱 플러스 16분의 Y제곱은 1이다. 자, 확인해보자. 분모의 차니까 부모가 16에서 7을 빼주면 16 빼기 7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초점 좌표가 나와야 된다. 그지? 빼니까 얼마 나오죠? 9가 나오네요. 루트 9. 루트 9니까 얼마냐? 초점 좌표가 3이다. 그래서 초점 좌표가 실제로 3 마이너스 3이다. 나올 수 있다. 됐네? 좋아. 자, 이번엔 그려보래요. 얼마나 쉬워. 자, 핵심이 뭐야? 얘가 더 커, 그지? 얘가 더 크니까 어떻게? 얘는 누워 계셔야 되지. 누워 계신 녀석을 그릴 거야. 누워 계신 녀석을 그리는데 자, 누워있는 녀석을 그렸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얘가 25라네 그랬으니까 25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 5고 여기 마이너스 5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장축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장축의 길이가 얼마야? 10이야. 장축의 길이가 10이니까 당연히 거리의 합도 얼마죠? 10이죠. 그지? 그럼 여기 어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요 점에서부터 여기 점에서 이렇게 찍어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그렇지, 5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은 거리는 얼마지?
고에는 3이야. 그죠? 맞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요 길이를. 그지? 맞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너가 얼만데? 너는 5야. 너는 얼마야? 너는 3이요. 그러면 너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4겠죠? 그러죠?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4,0이랑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되겠죠? 꼭지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꼭지점은 이 양 끝점을 다 꼭점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쵸? 꼭점 좌표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건 뭐하러 배워요? 이제 중심 좌표는 뭐하러 배워요? 보나마나 0,0인데 단축의 길이 중요치 않죠. 장축의 길이가 10인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프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밑에 거는 굳이 안 그릴게요. 똑같은 건데 식만 위치가 바뀌어 있죠? 뭐 확인해 보라고? 아, 얘는 세워져 있는 녀석인데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됐죠? 자, 9번. 이제는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일반형이라 그래요. 자, 일반형일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녀석을 볼게요. x제곱 더하기 4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y 플러스 4라는 게 있어. 자, 이거 분명히 2차식이잖아. 여기 잘 보셔야 된다. 2차식이잖아요. 분명히 x랑 y가 2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2차 곡선이라고 그럴 건데 2차항 계수가 서로 같아 안 같아? 2차항 계수가 같지는 않아. 그럼 2차항 계수가 같지 않으면 뭐는 같은지 확인해 보자. 뭐는 같지? 부호는 같아요. 그죠? 2차항 계수가 실제로 같지는 않지만 부호가 같으면 무조건 타원이 됩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2차식으로 주어져 있어. x랑 y가 2차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2차항 계수가 같지는 않지만 부호는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타원입니다. 타원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형태가 어떻게 돼? 타원에 대한 식을 꼴을 정리해야 되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렇지. a제곱분의 어쩌고 저쩌고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항상 1이 되게 정리하는 습관만 가지시면 돼요. 자, 이 녀석이 x제곱이라는 녀석은 완전 제곱식, y제곱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주어진 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갈로 열고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숫자를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얼마 필요하죠? 그렇지. 4 마이너스 4. 여기 얼마 필요해? 그렇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부분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요 부분도 완전 제곱식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정리해야겠죠?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4 가로 열고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남는 찌꺼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가 빠졌네.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빠졌지? 마이너스 4가 빠졌다, 그지? 그리고 여기는 검정색 플러스 4가 그대로 있었어요. 자, 정리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가로 열고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없어지고 넘어가면 4제. 그 양변을 4로 나누면 4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이거 완전 제곱 정리하는 건데 뭐 이거 안 되겠어. 우리 설마. 자, 완전 정리했어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먼저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식. 완전 제곱식을 바꾸라는 거는 교과서에 실려 있고 문제집도 실려 있지만 실제로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 뭐 수행평가에서 기본 문제로 나올 수는 있겠죠. 한번 봅시다. 4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다. 이걸 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일단 여기 완전 제곱식 상수를 이렇게 그냥 무시하세요. 상수를 이렇게 무시해요. 그냥 이거 보고 그냥 그리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이냐고? 보여줄게. 자, 이 녀석이 우리는 무조건 어디에 있는 거? 중심이 원점에 있는 것만 그린다 그랬어. 그치? 중심이 원점에 있는 걸 그리는데 지금 이 녀석을 보니까 이거 없다. 파란 거 없다. 그죠? 파란 거 없을 때 4분의 x제곱이고 여기는 1분의 y제곱이야. 어느 게 더 커요? x가 더 크죠? x가 x제곱 밑에가 더 크지 분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얘는 누워있겠지. 그지? 이렇게 누워있을 거야. 누워있다. 자, 이 누워있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한다.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오케이. 자, 누워있는 녀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얘가 4니까 여기 있는 녀석이 각각 얼마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너는 2고 너는 마이너스 2야. 여기 1이니까 보나마나 여기 1,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부모의 차를 구하면 4 빼기 1이고요. 거기다 루트 씌우면은 루트 3이 납니다.
얘는 초점 좌표가 루트 3이었어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겠지. 그치? 보나마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핵심은 지금 주어진 식을 가만히 보시면 그냥 x가 아니고 x 플러스 2다. 이 말은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한 식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려나?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인 거지. 여기는 그냥 y가 아니라 y 대신에 그냥 y 마이너스 1만 대입한 식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소리죠? 이해되시려나? 이 녀석이 그냥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복제. 됐네? 이걸 그대로 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쑥 옮겨지는 거지. 이해되시려나?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녀석이 그대로 복제가 돼서 넘어가서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평행이동하면은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은 이만큼 움직이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럼 중심좌표가 얼만큼 움직이겠어요? 중심좌표도 똑같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은 이만큼 움직였겠죠? 중심 여기 있을 거야. 초점도 따라서 움직일 거고 여기서도 다 따라 움직이겠지. 그래서 초점좌표랑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밑에 것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딱 기본 개념입니다. 이 기본 개념만 잡혀있으면 문제는 어렵지 않고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자, 결국 타원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타원이 누워있는지 아니면 세워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첫 번째. 뭘 보고 판단한다고? 그렇지. 첫 번째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지면은 x제곱에 있는 분모값이랑 y제곱에 있는 뭔 소리냐. y제곱에 있는 분모값을 보고 그 분모값이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서 누워있는지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자. x제곱이 더 크면 누워있을 거고요. y제곱이 더 크면 이렇게 세워져 있을 겁니다. 출제율은 분명히 누워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큰 녀석을 보고 만약에 큰 녀석이 이놈이라면 x제곱의 분모가 더 크다면 이 큰 녀석의 값을 보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고? 그렇지. 장축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이 장축의 길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거리의 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되겠나요?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거리합이 일정하든가 그 일정한 값이 얼마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됐나요? 그리고 이 장축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거리의 합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초점좌표를 구할 때는 분모의 차를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은 그 녀석이 초점좌표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됐죠?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